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04-2 소형 사무실 도면에 블록 삽입하기 라는 주제로 블록을 도면에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버전마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버전이 높으면 좀 더 편한 기능을 쓸 수 있기는 한데 실제 회사에 가보면 최신 버전을 쓰는 데는 거의 없어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오토캐드 2021 버전이 최신 버전인데 2021을 쓰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버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버전이 올라가면 몇 버전부터 어떤 기능이 추가로 생겨서 쉽게 넣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예제 파일인 insert라는 DWG 파일을 열게 되면 이런 비어있는 공간이 보일 겁니다. 초점 이동으로 왼쪽으로 조금 옮겨보면 앞에 영상에서 만들었던 화장실 도면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물론 블록도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여기에 있는 블록들을 비어있는 공간에 적절한 위치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가장 직관적으로 딱 보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필요한 거 컨트롤 C로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 붙여넣은 다음에 크기를 조절하고 정확한 위치를 조절해도 됩니다. 실제로 오토캐드를 옛날에 배우신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도 아직도 작업을 많이 해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실제 도면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복잡한 도면들 중에서 제가 넣고 싶은 블럭을 찾아야 됩니다. 이 블럭을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를 사용해서 복사를 하거나 복사 기능을 사용해서 기준점을 클릭하고 원래 작업 중이던 공간으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화면을 확대하고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클릭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혹은 컨트롤 V로 붙여 넣어도 되기는 하겠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부분을 작업하다가 저 멀리에서 내가 원하는 블록을 찾아야 되고 복사한 다음에 다시 원래 작업하던 공간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작업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오브젝트를 집어넣기 위해서 블록이란 걸 쓰는 건데 이렇게 시간이 낭비되면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래서 블록을 쉽게 넣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조금씩 추가된 거예요. 가장 먼저 아주 오래된 버전을 사용한다면 디자인 센터라는 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도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거 지우고요. 디자인 센터를 여는 방법은 명령어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전체 명령어는 AD 센터인데 디자인 센터로 입력을 해줘도 똑같은 명령어입니다. 근데 단축 명령어가 디자인 센터를 줄여서 DC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컨트롤 숫자 2번을 입력하면 AD 센터, 디자인 센터가 이렇게 열릴 겁니다. 이 디자인 센터라는 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도면에 사용되고 있는 블록뿐만 아니라 치수 스타일이라든지 지시선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다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지금 예제 폴더에 4번에 있는 insert라는 파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파일을 선택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속성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사용하고 싶은 건 블록이죠. 블록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저장되어 있는 블록이 화면에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집어넣고 싶은 걸 드래그 앤 드랍으로 원하는 위치에 집어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면대를 넣고 싶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블록 삽입을 사용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옛날에 쓰던 인서트 창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위치를 직접 클릭을 해서 집어넣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아주 옛날부터 쓸 수 있었어요. 블록뿐만 아니라 문자 스타일, 도면층 이런 정보들을 다른 파일에 있는 것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는 도면에 저장되어 있는 블록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요. 별도의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속성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블록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들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블록을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AD 센터, 디자인 센터를 통해서 블록을 집어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사용하면 블록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조금 복잡해서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디자인 센터의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편한 방법이 몇 가지 생긴 거죠. 가장 먼저 소개할 건 갤러리라는 거예요. 이 기능은 오토캐드 2015 버전에 추가가 된 건데 삽입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도면에 있는 블록들이 미리 보기로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미리 보기랑 블록의 이름을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걸 클릭해서 현재 도면에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이 인터페이스는
2015 버전에 추가로 생긴 거고요. 처음 도면을 사용할 때에는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복잡한 도면이라면 블록이 한두 개가 아닐 거거든요. 그 블록에 대한 미리 보기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쓸 때에는 로드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긴 하지만 한번 로드되면 굉장히 빨리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창이 작다 그러면 창을 늘려서 여러 개 표시되게 만든 다음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필요한 블록을 클릭해서 바로 삽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요게 갤러리라는 기능이고요. 혹시라도 이 미리 보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갤러리 뷰라는 환경 변수를 1번에서 0번으로 고쳐주면 미리 보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름으로만 표시돼요. 이 이름 중에서 필요한 거 선택해서 집어넣어도 되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인터페이스 생각보다 편하거든요. 한 번쯤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지가 미리 보기로 표시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똑같이 생긴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미리 보기가 표시되는 건 원점이랑은 별개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블록 만들 때 원점이랑 이름은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은 거죠. 앞의 영상에서 만들었던 문이라는 블록은 기준점을 정확하게 클릭을 해줬기 때문에 사용할 때 마우스 커서를 정확하게 따라다니게 되지만 문 원점이라고 생긴 이 블록은 0,0,0이 기준으로 된 블록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미리 보기가 마우스 커서 옆에 표시되지 않아요. 화면을 조금 빼보면 오른쪽에 위에 멀리 따라다니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래서 블록을 만들 때의 기준점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원점에서 블록까지 요만큼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이런 도면에서 블록을 만들었다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게 될 겁니다. 때문에 블록을 만들 때에는 원점과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이 인터페이스를 쓰면 블록을 쉽게 넣을 수가 있죠. 문 클릭하고 집어넣고 싶은데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편리한 기능이 2020 버전에 추가로 생겼습니다. 2019 버전까지는 insert라는 명령어, 이 버튼에 기재되어 있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삽입이라는 대화 상자가 별도로 열렸을 거예요. 2020 버전부터는 그 기능은 클래식 insert라는 명령어로 대체됐습니다. 현재는 insert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 창이 나오지 않지만 2019 버전까지는 insert를 입력하면 이 창이 나왔을 거예요. 이걸 사용하면 블록의 이름만 갖고 확인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복사해서 많이 사용을 했던 건데 2020 버전부터는 insert라는 기능, 단축 명령어 i를 입력하게 되면 블록 팔레트라는 게 추가로 화면에 표시될 거예요. 이 기능이 아주 편한 기능이에요. 디자인 센터 같은 경우에는 블록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 쓸 수 있어서 인터페이스가 복잡했지만 블록 팔레트는 블록만 쓰는 기능이라서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단촐합니다. 현재 도면 탭에서는 현재 도면에서 쓰고 있는 블록들을 화면에 표시해 주는 거고요. 최근은 여태까지 오토캐드를 쓰면서 어떤 블록을 썼는지를 라이브러리로 정리를 해줘요. 방금 전에 썼던 거, 어제 마지막으로 썼던 거, 그런 것들이 미리 보기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보기 싫다면 우클릭해서 최근 리스트에서 제거를 눌러주면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썼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21 버전에서는 라이브러리라는 탭이 생겼어요. 이걸 사용하면 폴더를 지정해서 그 폴더 안에 있는 모든 DWG 파일과 그 파일 안에 있는 블록들을 현재 도면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방금 보셨다시피 미리 보기가 생성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리고 그 미리 보기는 블록스 메타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저장됩니다. 그 미리 보기를 생성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죠. 10번 폴더에는 미리 보기가 생성이 안 돼 있는데 10번 폴더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미리 보기 생성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예요. 다만 미리 보기가 한번 생성이 돼 있는 폴더를 다시 로드할 때에는 금방 됩니다. 파일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금방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폴더 안에 들어있는 DWG 파일을 통째로 집어넣거나 아니면 그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블록을 사용하기에 편하게 라이브러리라는 탭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한 가지 단점은 폴더 안에 또 하나의 폴더가 있을 경우 08번 폴더 안에 연습만이 살 길이라는 폴더가 있을 경우 이 폴더 안에 있는 것까지는 인식해주지 않아요. 그냥 그 루트에 있는 것만, 그것들만 미리 보기로 표시를 해줍니다.
정리를 하자면 2020 버전에서 블록 팔레트라는 게 생겼고 2021에서는 라이브러리라는 탭이 생긴 거죠. 이걸 사용하면 블록을 한결 더 쉽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집어넣을 때 사용되는 옵션은 아래쪽에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합니다. 저는 보통 별도의 옵션까지는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요 밑에 있는 것도 한 번씩 써보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갤러리를 통해서 문을 한번 넣어봤죠. 그리고 AD 센터로도 넣어봤으니까 이번에는 블록 팔레트로 집어넣어 볼게요. 문 선택하고 그냥 집어넣을 위치에 넣으면 끝납니다. 아주 편해졌죠? 이렇게 해서 문을 원하는 위치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크기가 조금 차이 나죠? 제가 일부러 기능 설명을 하기 위해서 크기가 안 맞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크기를 바꿀 때에는 축척이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전체 명령어는 scale, scale이고요. 단축 명령어는 앞에 2개, sc만 입력을 하시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도 수정에 있는 다른 기능들이랑 마찬가지로 객체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기능을 사용을 해도 되고 기능을 먼저 사용한 다음에 객체를 선택을 해도 되는데 기능을 먼저 사용하고 객체를 선택할 때에는 한 개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객체 선택이 끝났다는 의미로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눌러줘야 됩니다. 객체 선택을 다 해준 다음엔 기준점을 지정하게 돼요. 그 기준점에 따라서 크기가 바뀌는 건데 이 인터페이스가 2020 버전에 바뀌었습니다. 2019 버전에서는 클릭한 기준점이랑 마우스 커서의 위치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축척을 재게 되는데 20 버전부터는 축척 비율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미리 보기가 조금 다르게 생길 수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기능은 똑같습니다. 자, 요거를 정확한 크기로 옮겨 봐야 될 텐데 지금은 블록의 형태랑 전혀 상관없는 멀리 있는 데에다가 입력을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크기를 바꿔도 되기는 하지만 당연히 이 길이를 딱 맞추려면 다른 방법이 있겠죠. 옵션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스케일 기능을 사용을 해서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객체 선택이 끝났다는 의미로 엔터를 한번 눌러주고요. 기준점으로 요 점을 지정을 해줄게요. 요 점은 움직이지 않을 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끝에 점 클릭을 하면 요 끝에 점은 계속 붙어 있겠죠. 기준점이니까. 끝에 점은 크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정확하게 붙어 있는 지점이죠. 요걸 사용해서 배율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배율이 2배로 크게 하겠다, 3배로 크게 하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냥 숫자를 입력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요만큼 떨어져 있는 요 간격을 입력해줘야 되기 때문에 참조라는 옵션을 사용하겠습니다. 실제로 스케일이라는 기능에서 참조라는 옵션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회전, 로테이트 기능에도 요 참조라는 옵션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옵션이에요. 참조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면 점을 3개 입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준점이 되는 점이고요. 여기서부터 두 번째 점까지의 길이를 세 번째 점까지의 길이로 맞춰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요만큼까지 늘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배율이 딱 떨어지지 않고 소수점으로 떨어지더라도 벌어진 틈에 딱 맞게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블록을 집어넣는 걸 설명을 해봤는데 당연히 이게 제일 편하죠. 물론 갤러리라는 것도 그렇게 나쁜 기능은 아니긴 한데 이것보다는 별도의 창이 표시되는 데다가 여러 개의 파일에서 블록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게 편한데 문제는 이게 닫는 명령어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 영상들에서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예로 들었었어요. 요걸 열 때는 LA라는 레이어의 앞에 2글자 단축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열 수 있는데 닫는 명령어인 레이어 클로즈에 단축 명령어가 없다. 그래서 LLA 같은 걸로 설정을 추가해주면 좋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요 블록 팔레트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닫는 단축 명령어가 없어서 추가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insert라는 명령어로 열고 닫는 게 아닙니다. insert close라는 명령어는 없어요. 그러면 이 창을 여는 명령어가 뭐냐? 원래는 블록스 팔레트입니다. 블록스 팔레트라는 명령어로 열고 블록스 팔레트 클로스라는 명령어로 닫는 거예요. 근데 블록스 팔레트랑 인서트랑 동의어로 설정이 돼 있어서 인서트로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닫는 명령어 이제 알았죠? 블록스 팔레트 PALETTE CLOSE 블록스 팔레트 클로스라는 명령어로 닫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이것도 단축 명령어를 설정하면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관리 탭에 가서 별칭 편집 버튼을 누르면 PGP 파일이 열릴 거고요. 여기에서 인서트를 찾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이 돼 있을 텐데 위치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단축 명령어가 여는 게 아니니까 닫는 건 II 정도로 설정을 하면 편할 것 같아서 여기다가 굳이 집어넣는 겁니다. 크게 상관없어요. 위치는 II에다가 쉼표, 별표, 그 다음에 전체 명령어 블록스, 팔레트, 클로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좀 더 블록 팔레트를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장해주고 닫아준 다음에 PGP 파일을 로드하면 되겠죠. 오토캐드를 껐다 켜도 되고 reinitiate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PGP 파일만 다시 로드를 해주면 II로 블록 팔레트를 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설정을 하고 쓰는 게 훨씬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추천이긴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게 편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기능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사용해서 이쪽에 문이랑 대변기랑 세면대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저는 그냥 블록스 팔레트를 쓸 거고요. 문을 먼저 집어넣겠습니다. 이 문은 기능을 한 번 정도는 더 썼으면 싶어서 크기도 조금 안 맞고 대칭도 시켜야 되고 회전도 시켜줘야 될 거예요. 그 기능들 한 번씩 써서 대충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회전 기능을 써서 요만큼 회전해야 되니까 시계 방향으로 90도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0도 혹은 270도 입력해서 회전을 시켜준 다음에 대칭 기능을 사용해서 F8로 원본 객체는 지우도록 대칭 시켜주고요. 다시 한번 직교 모드는 끈 다음에 적절한 위치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떠 있도록 제가 일부러 크기를 조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축척 기능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참조라는 옵션을 써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여기까지 길어지도록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세면대, 대변기도 넣으면 되는데 위치는 제가 치수까지는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치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앞에서 썼던 거랑 마찬가지로 넣고 회전시키고 이동시켜도 되기는 하지만 옵션을 한번 써볼게요. 요게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각도는 90도로 설정을 하고 세면대를 클릭하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회전된 상태로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조금 더 쉽겠죠. 물론 각도를 미리 입력하지 않고 회전에 체크만 해두면 블록을 집어넣은 다음에 회전 각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90도를 입력을 해줘도 되겠죠. 어떻게 쓰든 옵션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써보는 게 중요하니까 설명을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비어있는 아래쪽에 의자를 집어넣어 볼게요. 현재 도면에는 의자가 없어요. 블록으로도 만들어 놓진 않았는데 제가 별도의 파일 체어 dwg라는 파일로 만들어 뒀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체어를 집어넣으면 될 텐데 블록스 팔레트를 못 쓰시는 분들은 인서트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4번 폴더에 체어라는 것만 선택을 하면 도면 전체가 하나의 블록으로 들어올 수 있게 미리 보기가 구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체어.dwg는 있는데 블록 다른 게 표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도면은 블록이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체어라는 도면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도면을 열면 기준점은 의자의 아래 중간 쪽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도면 안에는 아무런 블록도 만들어 있지 않아요. 블록 편집기를 열어봐도 현재 도면 빼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도면 파일 하나 자체가 소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도 많아요. 블록은 만들어져 있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별도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통째로 블록으로 집어넣을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아주 옛날에 사용을 했던 인서트 명령어, 지금은 클래식 인서트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죠.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할 때에는 찾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특정 파일 하나를 통째로 블록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도면 하나를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면 이 파일이 이 이름의 블록으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름은 DWG 파일의 이름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름은 바꿔서 집어넣을 수 있기는 한데 굳이 바꿀 필요까지는 없겠죠? 소스를 만들었다면 그거에 맞는 이름까지 설정이 돼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 파일을 통째로 블록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집어넣으면 당연히 블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블록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오토캐드 2015 버전에는
갤러리가 생겼고 2020에선 요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 인터페이스들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갤러리에서는 여기에 버튼이 있을 거예요. 블록 삽입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걸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2021 버전에서는 이게 라이브러리의 블록으로 표시가 돼요. 이걸 클릭하면 요 창이 열리고 라이브러리 탭이 표시가 되는 거죠. 닫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요 창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서 파일을 직접 선택해서 연 다음에 통째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옛날 버전 갤러리도 없고 블록 팔레트도 없다. 그럴 때에는 인서트 대화 상자 거기에서 찾아보기 버튼으로 파일을 특정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혹은 블록 팔레트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라이브러리에서 특정 블록을 선택해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사용하는 버전에 따라서 삽입이라는 대화 상자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블록 팔레트로 원하는 파일을 직접 선택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의자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클릭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클릭해서 집어넣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다른 파일을 블록으로 가져왔다면 현재 도면에 블록이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직접 클릭해서 집어넣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넣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필요한 위치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기준점입니다. 요 블록은 char.dwg 요 파일을 블록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독립적인 파일 자체를 블록으로 불러올 때에는 기준점이 0,0이 돼요. 요 점을 기준으로 블록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소스 파일을 만들 때 기준점을 어디로 설정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면층에 대한 게 중요해요. 이 파일의 모든 객체는 furniture라는 도면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즉, 이 파일을 다른 파일에 집어넣게 되면 furniture라는 도면층이 자동으로 생길 겁니다. 새 도면을 열고 chair를 그대로 써볼게요. 최근 탭에 가면 방금 사용했었으니까 여기에 당연히 남아있겠죠? 이걸 그대로 클릭해서 집어넣어 보면 새 도면이지만 furniture라는 도면층이 새로 생기게 되는 거죠. 다시 Ctrl Z를 눌러서 블록이 없을 때까지, 도면층도 없을 때까지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면 furniture라는 도면층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객체를 집어넣을 때에 안에 들어가 있는 속성까지 당연히 딸려서 들어오게 되는 건데 만약에 원본 객체에 있는 도면층이 현재 사용 중인 도면에 있다면 예를 들어 furniture죠? 대소문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ATURE 이런 도면층이 흰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파란색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노란색으로 선 종류도 로드를 해서 센터로 해볼까요? 센터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갖고 올 때에 현재 도면층의 색상과 선 종류를 사용하게 됩니다. 도면층이나 선 종류 같은 속성까지 가져오기는 하는데 중복되는 게 있을 경우엔 현재 사용 중인 도면에 있는 속성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을 복사해서 가져온다거나 할 때에 색이 바뀐다거나 선의 두께가 바뀐다거나 선의 종류가 바뀐다거나 그런 형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블록의 이름이 겹쳤을 때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 중인 도면은 방금 가져온 chair라는 도면이 있죠. 요걸 조금 편집해 볼게요. 조금 편집해서 안에다가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편집키를 닫고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현재 사용 중인 도면엔 chair라는 블록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있는데 다른 파일에 있는 chair라는 도면을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이 파일은 chair라는 DWG 파일을 통으로 갖고 오는 건데 블록으로 갖고 올 때에 보면 chair라는 블록이 이미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물어봅니다. 제 정의를 안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그 객체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원래 도면에 있던 chair라는 블록을 한 번 더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블록을 재정의한다. 그러면 현재 도면에 있던 chair라는 형상은 지우고 새로 갖고 올 블록으로 재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즉 앞에서 설명한 블록을 갖고 올 때 색깔도 바뀔 수 있고 선 종류도 바뀔 수 있고 두께도 바뀔 수 있고 이런 설정들이 바뀔 수 있는데 형태도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서트라는 기능은 블록의 이름으로 집어넣는 건데 그게 이미 있으니까 대체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해주게 되고 대체하게 되면 원래 있던 chair라는 블록은 지우고 새로 붙여넣는 블록으로 대체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블록을 집어넣는 방법, 그리고 블록을 집어넣을 때에 선이나 색이나 그런 것들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의 영상에서 많은 기능을 설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어떤 부분이 잘 모르겠다라고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별도의 영상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도 만들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4-3번 해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